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FOMC 금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뉴욕장인데요. 국채금리는 상승했고요. 그나마 알파벳이나 테슬라 등이 올라주면서 나스닥은 빨간불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요즘 국내장이 뉴욕장의 이슈를 반영하다가도 오후장 이제 점심만 먹고 나면 마치 식곤증을 느끼는 듯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무래도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좀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변동을 감내하면서 이 시기에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상황 어땠는지 뉴욕장 분위기 확인하시죠.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팽배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FOMC를 앞두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죠.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9월의 구인 건수가 765만 건으로 예상됐던 720만 건을 유의미하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구인 건수 역시도 9월의 이 수치보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호하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 발표하는 이 ADP가 발표하는 민간 고용입니다. 지난달 22일까지 앞선 4주 동안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주당 평균 4,750명 증가했더라. 그 전에는 감소세를 나타냈었다 보니까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 지표 역시도 노동시장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노동시장 데이터는 사실 금리 인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근거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토로증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일단 내일 한 차례 단행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실하나 연준의 경제 전망과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노동 데이터들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연준이 매파적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고요. FOMC 프리뷰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상품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과 은 가격을 동시에 드라이빙하고 있거든요. 특히 은 가격이 5% 가까이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은 현물 가격 사상 최초로 6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자 수익이 없는 금과 은을 보유한 데 따른 메리트를 상대적으로 높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격 강세를 밀어 올리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고요.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급 부족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보다 펀더멘털적인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죠. 간밤 JP모건에서 내년에 2배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불리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목표 주가를 17만 달러로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는 9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이 좀 위축이 된다면 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암호화폐 가격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FOMC를 앞두고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들을 내놓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내년엔 올해만큼 못 내릴 것이다 라는 경고들이 나왔던 간밤이고요. 그 핵심적인 변수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슈왑 금융연구센터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완만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HSBC 역시도 시장의 낙관론이 과도하다라는 점, 지금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지만
있지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인플레이션의 이 경로 역시도 상방의 리스크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너스 핸더슨 투자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논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케빈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됨에 따라서 이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가 있게 되겠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 금리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간밤을 비롯해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11월 말부터 해서 국채금리 10년물 벤치마크가 계속해서 꼬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간밤에도 1.4bp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4.186%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 캡처를 해온 화면입니다. 현재 금리가 3.75%거든요. 내일 이제 3.5%로 한 차례 인하를 해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여기 한 차례 인하가 되는 시점이 4월이 되겠습니다. 4월 인하 확률 58%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가 여기 있죠. 9월에 2회 추가 인하가 60%대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총 2차례의 추가 인하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월가 IB들의 의견들을 보면 좀처럼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1회 인하만을 전망하는 IB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냈던 것이 간밤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회 인하를 전망하는가 하면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도이체방크에서는 한 차례, 그리고 HSBC에서는 금리를 아예 추가로 내리지 못할 가능성 역시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일 FOMC 관건은 이겁니다. 고용 둔화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그룹, 그리고 여전히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보수적인 인하만을 주장하는 매파적인 그룹, 이 두 그룹 간의 아주 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하루이고요. 따라서 최근 있었던 FOMC 회의 중 가장 논쟁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 안에서 내부 분열이 격화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달러 강세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고요. FOMC 회의 결과는 내일 이 시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종목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엔비디아가 장중에 이 H200 칩 수출 허용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 급등을 했다가 전부 다 돌려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미국이 허용을 했을지라도 중국에서 오히려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도저히 중국산 AI 칩으로는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혹은 공공부문의 사용에 있어서는 미국산 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트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런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랬던 반면에 나머지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는 양호했거든요. 특히 브로드컴이 1.3% 상승을 했는데, UBS에서 목표 주가를 $472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서 미국 국방부가 제미나이 for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 전용으로 설계된 제미나이 AI가 있습니다. 이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를 도입함으로써 전투력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제미나이의 사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TPU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TPU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는 브로드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간밤 목표가를 $280까지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D램과 HBM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다. 거기다가 HSBC에서는 $300라는 파격적인 목표 주가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이번 달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순이익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통해서 순이익 개선의 폭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던 간밤이고요. 테슬라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FSD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테슬라도 무인 운행을 하게 될 것인가 기대감을 키우면서 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주요 리튬 관련주들 역시도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점도 체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통큰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에 총 이렇게 되면 365억 달러 규모가 되겠네요. 신규 투자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인도는 정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인도 안에서의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총 AI 인프라 투자 금액은 4천억 달러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등과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분명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지만 수익성이 따라주는 속도는 여전히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는 양날의 검처럼 언제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금 키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입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근손실 없이 비만을 잡을 수 있는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시스, 그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밤 RBC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제 주가 150%의 폭등, 이후에 간밤에도 15% 추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경쟁사인 릴리와 노보의 주가는 1% 안팎의 하락이었습니다. 백신 관련주들은 기존의 FDA가 코로나19와 아동들의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성인들의 사망과의 연관 관계까지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의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가 장중에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우주 관련해서 하나의 헤드라인이 마감 후에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도 중하순쯤에 IPO를 추진 중이다. 300억 달러 이상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우주 관련한, 특히나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센티먼트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간밤 금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대표적인 금광업체인 류몬트의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한 점도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그래도 올라가는 섹터는 곳곳에 자리하며 빠른 순환이 돌고 있죠. 반도체만 갈 때는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힘들었었는데 막상 그분들에게 좋은 순환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이 너무 빠르니까 또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FMC 결과를 보고 추후에 금리 인하 경로 혹은 금리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피고 시장은 방향을 탐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가 내렸어요. 반도체와 자동차, 전력 등이 빠지면서 코스피는 0.27% 하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쪽을 받아가는 시세가 있었으니 바로 바이오나 조선, 방산 등의 시세가 괜찮았죠. 그러니까 조방원, 전력 등에서도 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사실 어제 기대가 높았었죠.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지정 이슈가 다소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거기다 일각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 5.2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이것이 과연 제미나이를 뛰어넘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영의 우려, 그러니까 오픈 AI와
SK와 구글 관련한 AI 경쟁 속에서 어느 쪽 진영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일부의 경계감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진영의 하락을 촉발시켰고요. 자, 제약바이오가 어제 예상외로 선전했죠. 물론 대형 바이오텍 종목들이 가준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알테오젠 등을 비롯해서 조금의 투자 심리 위축을 보이는 대형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죠. 바로 생물보안법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생보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국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 거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1%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요. 중국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보험 적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삼천당제약은 1월에 IR을 공시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이슈 속에서 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 눈에 띄었네요. 그리고 조선주요, 예상치 못했던 인도 쪽 뉴스가 나왔습니다. HD 현대그룹의 인도 신규 조선소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인도의 한국형 조선소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조선과 기자재단이 전방위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급등, HD 현대마린엔진, 삼성중공업 혹은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한화 엔진, STX 엔진 이런 전체적인 조선사부터 밸류체인까지 함께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풍력주가 예상치 못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풍력발전 임대 허가 중단 명령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그래서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에너지 1호 투자처가 해상풍력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SK 이터닉스 9% 급등이었고요. SK 오션플랜트, CS 윈드 등의 종목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서한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네요. 이럴 때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간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지 사실 궁금하네요. 겪어보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런 혼란스러운 순환매 속에서 지수상으로는 큰 흔들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FOMC 결과 내일 나오는 내용을 보고 나서 아마 지수 전체적인 섹터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얼마 전부터 알보리의 이런 기존의 바이오 강자들보다 시장이 최근에는 바이오 신흥 강자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중에 한 종목 예시로 언급드렸던 게 바로 오름 테라퓨틱이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죠. 자, 오름 테라퓨틱부터 먼저 그럼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1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한 330% 오래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요즘 나타나고 있고요. 이 DLC 계열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었죠. 과거에. 그래서 누적된 기술 이전 내용이 꽤 많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ADC의 표적 단백질 분해 기전을 결합한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항암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어제장에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을까요? 미국의 혈액학회에서 차세대 분해 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키메라 테라퓨틱스라고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 기반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관련한 임상 이슈로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기술 축을 가지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에 부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일 시세가 13%네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개별주의 분위기는 살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력한 시세를 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바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술 이전은
관련해 큰 소식을 좀 기다려야 하는 분위기죠. 이쪽이 좀 잠잠하고요. 그나마 정책, 관세, 일정, AI, 접목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어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 생물보안법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삼바 에피솔딩스 등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연초부터 해서 또 남아있는 제약바이오 학회 등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단이 그래도 비만과 ADC, DAC 혹은 카티 치료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계속 받을 여지가 있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이런 얘기 드렸었죠. 어제는 오름 테라퓨틱과 함께 비만 쪽에서는 3,000당 제약의 시세가 있었는데요. 1월 12일 IR을 예고했죠. 경구용 GLP-1, 경구용 인슐린에 대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꽤나 조용했었던 3,000당 제약도 어제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9%의 오름세,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일단 조금이지만 추가적인 시세를 더 얹어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던 하루였죠. 자, 그렇다면 조금 소외됐었던 종목들에서 일정에 대한 기대치가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합니다. 다만 오름 테라퓨틱은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겠으나 언제든 또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죠. 자, 이런 바이오 신흥 강자들의 시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러한 일정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루틴화되는 각각의 제약바이오 일정들을 정리해봤는데요.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뒤로도 굉장히 많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학회 혹은 미국 암연구학회, 여기에 간연구학회, 에스코 등의 임상종양학회 등등이 있을 겁니다. 간연구학회면 메쉬 쪽을 봐야 되는 거고요. 당뇨병 학회면 여기서 국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에스모까지 해서 연간 이 시계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임상 데이터 발표 등이 어떻게 나는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트너사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바이오 제약단의 개별의 모멘텀에 대한 체크였고요. 자, 로봇. 일정 부분 꽤 오른 종목들에 대한 변동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뉴스상으로는 로봇에 대한 성장 이야기는 쉬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왔던 뉴스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 점이 보도가 됐습니다. 산업용 로봇 확산이 거쳐서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까지 내다보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당연히 현대차에게 긍정일 수밖에 없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니까요. 글로벌 로봇에 대한 그 중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의 기술 등이 들어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종목들 그 전 거래일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일정 부분 어제 2차 전지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중에서 DRC 같은 경우 어제 큰 폭으로 밀려나기는 했거든요. 단기간에 올랐다가 어제 큰 변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뉴스는 이것에서 그친 건 아니에요. 어제 저 뉴스로 인해서 시가뇌나 애프터마켓에서 클로봇이나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했었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기가 로봇 관련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부도 그렇죠. 카메라 MLCC 여기에 기판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핸드, 정밀 액추에이터 여기에 로봇 모터 관련한 업체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사업부가 로봇의 산업 확장 내에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리기판주들이 왜 프리마켓에서 시세를 내나 궁금했었는데 살펴보니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유리기판 기업인 중우엠텍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중우엠텍은 삼성전기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삼성전기 몇 면을 뜯어보면 로봇의 모멘텀도 AI의 모멘텀도 고스란히 잘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죠. 참 무겁다 했었는데 어느새 삼성전기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을 썼던 어제였고요. 27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네요. 자, 더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네요.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33만 원을 오늘 아침 보고서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환율 상승 효과 그리고 MLCC나 기판의 고부가 확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서버나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기술적 우위로 유리기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로봇에서 AI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회사의 체질을 약간 바꾸고 있는 삼성전기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과 삼성전기에 대한 로봇의 뉴스였고요. 로봇 얘기하면 이쪽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테슬라 관련한 얘기를 자주 언급하는 중wen의 X에서 이 SNS에서 테슬라가 내년도 8월에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픽했던 기업들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변동이 좀 있었던 DIC, 현대차 관련한 로봇주이기도 한데 또 테슬라 진영에 구동 부품을 공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합니다. 액추에이터의 로보티즈,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옵티머스 부품 공급의 할라캐스트, SMT 장비 공급의 YJ-링크, 이쪽은 우주에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PS 일렉트로닉스 역시나 관련한 공급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체크, 단기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관심을 못 받고 지나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뉴스에는 이 정도 종목이 연결이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러고 보면 바쁠 것 같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업부 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봤던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산업입니다. 워낙 이제 AI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그쪽에서 GPU 등을 사주면서 AI 반도체 진영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맨날 변압기 쇼티지 얘기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로는 전력도 들어갑니다. 갖고 있는 사업부의 자율주행, 당연히 옵티머스 로봇 들어가게 되고요.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 또 테슬라의 ESS 판매가 들어가겠죠. 일론 머스크도 양자 컴퓨팅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탈탄소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 등 일론 머스크와 연결되는 분야들의 확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앞서 체리랭커도 말씀 주셨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완전 자율주행의 성능 향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FSD 장착한 차량이 3년 동안 무사고로 운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 담았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소외된 쪽으로 이제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봅니다. 이슈상으로는 소외되어 있었으나 사실 종목 몇 면을 본다면 그렇게 소외된 종목들은 없습니다. 올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좋았었고요. 올해 삼성전자 좋았었죠. 전방위적으로 HL만도나 현대모비스, 앞서 봤던 YJ-링크 다들 이슈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소프트웨어도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부각 속에 같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는 라이다 센서 쪽은 좀 제외하고 가셔야 되고요. 일단 자율주행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들에서 또 관심받을 내용이 등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서 우주 빼놓을 수 없는데 스페이스X 얼마 전부터 계속 우주 관련해서 소외 쪽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중심은 스페이스X였습니다. 계속 이 IPO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일론 머스크 측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 3일 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나 로이터 등에서 오늘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에 IPO를 추진하고 있다. 한 42조 이상 조달하게 될 건데 기업 가치는 한 2,100조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중후반, 좀 늦으면 2027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응한 건 HVM이나 스피어 등이었고요. 이 스페이스X 관련주 거론되는 종목들은 이 정도. 김진만 위원은 미래에셋그룹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떨지 보시죠. 여기에도 YJ-링크가 들어
들어가네요. 이렇게 막 교집합되는 종목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관심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될지 보시죠. 자, 뉴욕장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JP모건이나 보잉 등이 떨어지면서 하락이었고요. 나스닥은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론 등이 올라서면서 상승이었죠. 이슈 측면은 이 정도입니다. FOMC 금리 발표 전에 경계감이 짙어요. 도이치방크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의 변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비둘기파적인 캐비넷 싯을 지칭하는 거겠죠. 연준 인사가 의장이 될 경우 시장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캐비넷 싯은 큰 폭의 인하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하기도 했죠. 금리에 대한 약간 경로 불확실성이 시장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갔고요. 시장은 혼조를 기록했네요. 자, 엔비디아 중국 수출 관련한 이슈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거 수출해도 중국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국 수출 전에 미국의 보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도 얘기했네요. 그래서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테슬라나 마이크론은 도이치방크가 로봇 등의 AI 전략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와 도이치방크 의견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모건의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테슬라가 하락했었는데 또 하루 사이에 도이치방크는 이걸 반박하듯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냈네요. 파이퍼 샌들러의 보도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테슬라 진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은 HSBC에서 $330 간다라고 얘기했죠. 마이크론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엔 나쁠 건 없는데 어떨지 보시죠. 자, 그 외로는 알파벳과 브로드컴, 루멘텀 홀딩스 등 구글 관련한 쪽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리튬, 로봇 블록체인, 통신 장비, 보안, 금, 은 이런 쪽에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 쪽도 계속 상승권 상위에 자리하는데 아마 이 루멘텀 홀딩스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뉴욕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어제 이 소외나 휴식의 키워드에서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었죠.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글라스 관련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었고 내년도에 애플의 하드웨어 혁신과 이 스마트 글라스의 본격 개화로 인해서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 체크해 두자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부품업계가 중국의 천하를 깨고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신제품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플레인을 납품하게 되는 사피엠 반도체 얘기가 있었어요. 사피엠 반도체가 애프터마켓에서 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잠시라도 관심을 받을지 봐야겠고요. 마이크로 LCD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또 라운텍이기도 하죠. 시간 외에서 3% 정도 소폭 올랐네요. 어제 보여드렸던 이 디스플레이나 관련한 스마트 글라스 부품주들 내에 요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에 들지는 못하나 소외단에서 이런 이슈에 반응하는 개별주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 전체적인 이런 뉴스 상에서 업종별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FOMC 경계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돌아서면 힘 빠지는 장, 식곤증 장세가 일단 지속되고 있네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요. 매파적 인하 우려가 증폭될지 해소될지 내일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겁니다. 1구는 보통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2구는 조방원전의 순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바로 고배당주입니다. 분리과세 관련한 대비를 좀 하는 측면에서 배당이 높거나 아니면 배당이 높아져야지만 분리과세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죠. 하나증권에서 관련한 퀀트 보고서를 냈으니까요. 고배당 종목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방원전의 순환 속에서 어제는 사실 조선의 강세가 도드라졌는데 방산에 대한 얘기는 자주국방으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한국의 K2 등의 이런 전차와 장갑차가 페루에 도입된다라는 소식이 대통령실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K2 전차 관련한 종목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현대위아라서 일단은 체크해 둡니다. 자, AI
이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조정 속에 마이크론의 상승 계속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미확정 겹포제, 이게 ADR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가 아직은 미확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봤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모멘텀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미확정 겹포제와 투자 주의 종목에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빨리 가지 않는다면 하이닉스가 매수 기회인지 궁금해서 오늘 함정남 사장님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주고받게 하는 것 같아요. 이틀 전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2차 전지가 막 가다가 어제는 또 모건 스탠리 보고서 영향일까요? 2차 전지 종목들 좀 쉬었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생보법 이슈로 더 강했는데 그 중심에 개별주들 오름 테라퓨틱, 삼천당 제약 등이 있었고요. 오늘은 카티나 비만 쪽도 같이 일단 개별 뉴스 체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릴리의 공장건설 이슈도 있었고요. 앱클론의 항체 치료제 AC101이 헬리우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인데 이 중국 규제 승인을 받았다, 임상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뭐 큐로셀, 에클론 이런 카티 치료제 기업들이 그 외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더해가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은 변동은 심하지만 사실 샘플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제는 양산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 안에는 들 겁니다. 계절성으로 연말 연초 강하기도 했고요. 트렌드포스에서는 내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화 원년이 될 거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네요. 소외석 이슈로는 스페이스X, 스마트 글라스, 자율주행을 넣어봤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이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 이슈 중요하겠고요. 대만의 TSMC 11월 매출 대기 중이죠. 내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FMC 결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 잡기가 들어갈 거고, 내일은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 관련해서 수급받는 기업들, 현대오토에버 등등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IPO 종목들도 많은 이번 주인데 이 HL 만도 인베스터 데이가 바로 목요일에 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싸움 로드맵을 어떻게 내놓는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미국은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AI 쪽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를 두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앵커 오늘 주제 키워드는 중국 모멘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LNC 바이오가 보여줬던 화력이 대단했는데요. 전일 이제 장 초반에는 18%대까지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모멘텀이 이렇게나 화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LNC 바이오가 그렇게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주가를 띄웠다가 결국에 마감할 때는 하락하면서 하락 전환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LNC 바이오를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이제 LNC 바이오의 중국 자회사가 메가던 플러스 현지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메가던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이 재료 소진이 된 것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내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회사는 메가던 플러스의 현지 생산 허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 내년 중에 허가 획득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현지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죠.
이렇게 어제 주인공 역할을 해줬었던 LNC 바이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근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그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보는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 자체를 업계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들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이 산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앞으로도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에 더불어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올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 시장을 앞으로 활발하게 공략하는 기업들을 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과 의료기기 등 중국 현지에서 허가를 받거나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내년에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한 ECM 스킨 부스터도 이쪽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필러라든지 보톡스도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이 되는 만큼 스킨 부스터를 공략하고 있는 뷰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기술 수출 중에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20년에는 5% 미만이었지만 올해에는 약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겠죠.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바이오와 뷰티 쪽을 나눠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K-뷰티라든지 시술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기술력에도 관심도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 대웅제약, 대화제약, 한울바이오파마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HK이노엔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SK바이오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신약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세노바메이트라는 이 신약이 중국에서 NMPA 신약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NMPA가 이제 중국에서 허가를 내려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 허가 NDA를 획득을 해야만 현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이 NDA를 획득했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매출 기대감을 우리가 한층 더 높여볼 수 있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안페톨 같은 경우에도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매출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도 내년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웅제약도 살펴보시죠. 대웅제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보톡스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 쪽 이렇게 나뉠 텐데 그 안에서 바이오 쪽을 살펴본다면 지난 9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팩스클로와 관련해서 NMPA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지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높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화제약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화제약은 사실 지난 어제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암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호재를 들고 왔었고 중국에서 이제 국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며 그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는 앞으로도 모멘텀들을 잘 살펴보면서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항암제 소식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상해
합자 회사인 JHK 바이오팜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지의 그 인프라를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고 연결 통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인 리버멘사 패치도 NMPA 품목 허가를 획득한 만큼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높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개발 전신용 패치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허가를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생산한 것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SK 이노엔 같은 종목들도 모멘텀을 갖고는 있는데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을 완료했고요. 품목 허가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당국에서 다시 한번 허가를 내려준다면 어제 LNC 바이오가 보여줬던 것처럼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이슈 플로우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셔야겠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 이 프로트 라인과 함께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와 관련해서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사이윈드에서 도입을 한 당뇨 신약을 국내에서 임상 3상에 올해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짚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고 지금 뭔가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쪽은 SK바이오팜, 대웅제약, 대화제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쪽은 아마 한올 바이오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살펴봤고요. 이어서 뷰티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는 결국 LNC 바이오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제 메가던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대여가 또 기다리고 있죠. 바로 리투어입니다. 리투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와서 아예 리투어를 언급하면서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중국에 아직까지 수출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리투어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는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투어가 아무래도 이제 인체 조직에서 추출을 하는 것이다 보니 받기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레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리투어 의료기기 버전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회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돌파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투어 의료기기 버전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원활하게 공략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의 코멘트 여전히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테마도 살펴보시죠.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에피티크라는 필러를 중국에서 NMPA 의료기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바이오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NDA 품목 허가가 있다시피 의료기기 이렇게 뷰티 쪽은 NMPA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유통하고 또 판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매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또 2월 자회사 제테마 상해를 통해서 중국의 대표 에스테틱 유통사와 계약을 맺었고 5개년 독점 판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필러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NMPA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숫자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품목 허가는 2030년 7월 17일까지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필러와 관련해서 중국 내
판권 계약도 체결을 했다는 점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비주인데요.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러와 스킨 부스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청담 글로벌의 자회사로서 중국 모멘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중국 유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이 지금 77%를 넘기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핵심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중국 시장 비중이 90%를 넘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 모멘텀을 확실하게 안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 부스터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ECM 스킨 부스터와 관련해서도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킨 부스터 셀리비온을 출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 메디컬과 바이오플러스까지 살펴볼게요. 동방 메디컬은 사실 중국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깊은데요. 제가 2024년과 2025년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4년에 이제 중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 리도카인 함유 필러 중국에서 NMPA 인증을 받았던 만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 강점 여전히 갖고 있고 바이오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러 2종과 관련해서 지금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하이난 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2023년부터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의료기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GMP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은 별도로 NMPA 품목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NMPA 품목 승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오케이. 근데 판매는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볼게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나오는 대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품목 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26년에 NMP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와 관련해서 품목 승인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높여보시되 이제 오버행 이슈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모멘텀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LNC 바이오가 결과물을 어제 보여줬었고 그에 이어서 내년에 또 기대가 되는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바이오 쪽과 뷰티 쪽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유망해 보이는 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심란한 수요일입니다. 각 섹터로 어떻게 우리가 포트 비중을 실어야 될지, FMC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연말 마무리는 새 대비는 어떨지 이 모든 질문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F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일은 인하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 금리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미국도 한국도 계속 고민하는 흐름이 역력합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저희가 FMC 임해야 될까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당연히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결이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를 보니까 조금 금리 인하할 정도의 명분은 되는데 지금 미국 경기를 침체라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딱 원했었던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이번 달은
맞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환호해야 될 이슈입니다. 문제는 지금 연준 위원들 내에서 내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2번이야 3번이야 갖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내려야 된다. 어떤 이들은 뭔 소리냐 올려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점도표를 보면 동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나올 거라라는 게 시장의 걱정인 겁니다. 극과 극으로.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제 내년에는 결국 보험적 금리나 성격이 아닌 내년엔 금리를 어쩌면 경기가 부러지는 걸 보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에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좀 반짝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에 대한 뚜렷한 자기의 방향성을 주장을 얘기했었다라는 건데요. 차기 연준 의장을 조만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우리가 지금 금리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던 부분이 조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 새벽에 우리가 알게 될 FOMC 자체는 저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반도체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의 H200칩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의 외신 보도에서는 그거 중국이 안 쓸 거다. 혹은 보내기 전에 보안 검사하는 거, 뭐 매출의 25% 미국이 가져오는 거 이런 좀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하며 엔비디아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뭐 ADR부터 해서 금산분리 이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의 종목 지정에 대한 부담으로 어제 또 하락이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조금 온도차가 있죠.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더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르겠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내년을 바라보는 두 종목의 뷰는 저는 여전히 유지입니다. 긍정적인데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늘 말씀드렸죠. 지금 두 종목의 위치가 삼성전자는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갭을 메꾼 자리까지 와서 지금 되게 예민한 자리에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FOMC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봤었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했잖아요. 네. 이 칩 중국에서 안 받을 수도 있다. 안 받는 건 아니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너희들이 중국 칩을 안 쓰고 이 칩을 쓰는 이유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중국 칩이 거기까지 올라왔어? 너희들이 그런 판단을 할 정도까지 올라왔어? 이 고민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저렇게 해도 저는 신청을 줄줄이 지어서 저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 고민 자체가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구나라는 점. 결국은 반도체 업황 좋은 거는 우리가 외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때 가야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거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FOMC 결과도 있을 것이고 환율의 변동성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엔도 지금 일본도 금리 인상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 이거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좀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뷰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방어 기제로 먼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오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왔죠. 7시 33분에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ADR 발행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건 다 항상 동일한 답변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때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인 보도도 나옵니다만 지금은 일단 검토 중이긴 한데 확정된 건 없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찌될지는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급등하던 때도 결국 그날 끌어올린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기존에 함정남 차장이 말씀 주셨던 삼성전기 얘기 좀 추가적으로 살짝 여쭤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기가 로봇 모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뭐 MLCC부터 해서 유리기판, FC BGA 카메라, 거기에 뭐 로봇 모터까지 해서 거의 AI 쪽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주가는 신고가입니다. 말씀 주셨던 때보다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보유인가요? 그때 좀 쉬운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홀드 의견이라고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아직은 갖고 있어 보자라는 뷰. 혼자 올라온 것도 아니라 LG이노텍과 함께 따박따박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과 지금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사실 뭐 MLCC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MLCC가 좋다라는 말은 5년 내내 떠들어도 손색이 없는 말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걸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키워드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말씀하셨던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홀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갖고 가보시는 걸로 결정할게요. 자, 요즘에 조선 방산도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조선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조선주가 막 전방위적인 강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인도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이 조선에 대한 키워드 지금은 어떻게 뽑고 계십니까? 그냥 순환매. 네. 제가 좀 이럴 때 좀 방송하기가 힘들고 부끄러워요. 월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잘 가던 섹터가 여기가 끝이 아닌데 잘 쉰 섹터 그 전에 빗대서 말씀드린 게 로봇이었거든요. 11월 한 달 내내 빠졌는데 이제 올라갈 자리까지 살만한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로봇인데 지금 조선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로봇도 맞아요. 2차 전지랑 같이 말씀드렸죠. 지금 로봇과 2차 전지, 조선과 2차 전지가 딱 순환매 사이클에서 자기가 갈 타이밍에 움직였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맞거든요. 네. 그런데 FOMC 이후에 지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무조건 긍정적인 뷰로 봅니다. 조선 다시 바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것은 인정. 그런데 만약에 FOMC 이후에 미국장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이 반도체가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로 수급이 쏠릴 거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되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쉬었고 잘 어렵네요. 쉬었어요. 네. 네. 예쁘게 잘 쉬었습니다. 조선, 물론 이제 하루하루의 이런 순환 이게 아니고 어차피 길게 보는 대응에서의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산업의 트렌드 방향을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하루하루 혹은 단기적인 수급의 논리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정 이벤트 등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순환의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조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번씩 순환의 자리를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등이 일어설 때 수급적인 빼앗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방산도 너무 궁금해요. 결국엔 자주국방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방산 이것도 결국 순환해서 최근에 한 번씩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한 이렇게 장갑차, 전차 쪽 뉴스도 꽤 쌓이고 있어서 막 삼양컴텍 이런 방산 기자재 이런 중소형주 이런 것도 다 챙겨봐야 되는지 아니면 대장주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저한테 조선주와 방산주는 동일해요?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한번 나온다. 이게 제 본심이에요. 방산 진짜 좋죠. 조선 진짜 좋다니까요. 그것을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를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항공우주가 딱 나오네요. 한국항공우주는 우주라는 키워드가 있고 KF21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원년이라서 그 외에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마지막 피날레가 한국항공우주에서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조선과 방사는 저는 함께 좀 보고 있는데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보겠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어차피 트레이딩 할 거면 조선이 조금 예, 왜냐하면 LIG 넥스원이 하락할 때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졌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교집합이 있죠.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있고 하나시스템,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이 조선 방산의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에 대한 스탠스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프리마켓 출발을 했으니까 분위기 보고 추가적인 질문 나눠가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르면 시작하고요. 하이닉스 1%대 상승 정도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본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 등은 약보합권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는 어떨까요? 알테오는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은 가운데 3천당 제약 어제 장중부터 애프터까지 통합 한 10% 이상 올랐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4% 상승세. 다른 종목 갈 때 바이오 내에서 이 종목 못 갔었기 때문에 IR 일정이 있는 만큼 기대치를 좀 반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올라가네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단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쪽 시세 등이 계속해서 조금씩 순환하며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 요즘에 변동도 좀 심하긴 하네요. 주가 등락률 상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눈에 띄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신고가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 2%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2% 정도 올라갑니다. 두산로보 괜찮고요. 자화전자, 한농화성 이런 개별 각 분야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률 상위권 어떤 종목 보일까요? WCP는 출발은 상한가로 했다가 지금은 6% 정도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비츠로셀을 비롯해서 약간 우주 종목들이 그래도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 속에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종목들 RFHIC 올라가네요. 자, 어제부터 프리마켓에서 자꾸 유리기판주가 움직이는데 오늘도 한빛 레이저 등의 종목들 상승세 포착되고 있고 피롭틱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인이 되네요. 큐로셀도 있네요. 함정남 사장님 에클론 갔으니 큐로셀 가야죠 하셨는데 큐로셀 오늘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비롯해서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눈에 띄는 코멘트 가능한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은 바이오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금요일 날 바이오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별일 없이 내 자리를 지킨 바이오들이 있다. 그게 큐로셀, 지아이노베이션, LNC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좋더라고요.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의 갈 길을 가는 바이오들이 있구나. 내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는 시총 상위에서 집약됐던 것이 이제는 좀 시야가 확 넓혀지고 있고 종목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바이오 시장이 이렇습니다. 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에선 다시 코스닥 대장은 에코프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대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이야기 해주신 김에 이제 2차 전지 좀 보겠습니다. 갈 때는 다 같이 무섭게 가는데 또 그게 이렇게 막 연속성을 띄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이 에코프로와 2차 전지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주세요. 순환매 사이클과 에코프로 형제가 다시 코스닥 대장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게만 끝났으면 수급 논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이 더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DI는 조금 무겁죠. 그런데 어제 이수스펠스 케미칼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앞단에 둔 종목이다. 2차 전지로 봤었을 때 전고체라는 것은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좋은 흐름, 주가 흐름이 잘 나왔을 때 그냥 이제는 단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서 좀 종목 찾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게 더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리튬 가격 오른 것과 ESS라는 명분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형제는 여기서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여기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부양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장이라니까요. 거기에 이제 부양책 기대감에 함께 볼 수 있을 텐데 이수스펠트 움직여 보니까 이러한 명분을 찾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폐배터리 명분이 되는 원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2차 전지와 관련주들이 이제 코로나 직전에 움직였었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됐었는데 그 전기차들이 이제 폐차돼서 배터리가 나오는 원년이 올해 내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폐배터리도 함께 명분이 맞는 종목군 안에서 함께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뭐 세비캠이라든가 코스모학이라든가 뭐 성일하이텍 함께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폐배터리 종목군들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차장님께서 순환의 과정에 있는 쉬었다가 가는 종목들이 요즘에 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게 오늘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 막 독수리 우영자처럼 몇 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사실 요즘 같은 장에 시황을 막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취향껏 골라보시면 어떨까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어허. 정말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올해 어쩌면 영업이익 1조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실적은 탄탄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생산 기지. 근데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이제 인수했단 말이죠. 거기에 증설까지 간다라고 하니 이런 어떤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니 어떤 미국과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지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인천 송도 공장도 내년에 완공되면 지금 이런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라 CDMO 쪽에서 본다면 이런 공장 증설되는 것만큼 또 호재가 없죠. 그리고 얼마 전에 허주마 SC에 대해서 임상 투여가 맞춰졌다라는 점, 제형 전환과 관련된 것이 또 하나의 셀트리온을 평가할 수 있는 밸류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 속도 면에서는 조금 느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 안에서 종목군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 바이오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나의 차례를 기다릴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한 본심은 셀트리온을 지금 갖고 있는 주주가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 속도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느릴 거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위치,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개인적으로 저랑은 궁합이 좀 잘 맞았었던 종목인데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TPU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TPU와 관련된 그럼 신경마 MPU 관련된 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칩셋 미디어가 이러한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뉴스로 주가가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라는 것. 지금 수급이다 하는 장이잖아요. 바닥에서 거래 들어온 것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 관련주다. 차세대 맞춤형 MPU 신경 회로망 이제 뭐 이런 칩이죠. 그것과 관련된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 가장 큰 호재는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엔비디아보다는 구글, 알파벳 쪽에 수급이 여전히 좀 강세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로봇 이야기할 때 네. 이제 자율주행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할 때 소개해드렸던 게 스마트 레이더랑 슈어소프트 테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씩 말씀드리면 그중에 하나씩은 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둘 중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단순 자율주행이 아니라 아주 첨단화된 산업에 대한 검증, 아주 예민한 산업 있잖아요. 뭐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자율주행도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실로 고위험군들에 대한 안전성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검사를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오류 검증을 하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에도 공급하고 있고 방산 원전,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주행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하는 산업 자체가 매력적이다. 그런데 역시 수급이 들어온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주인데요. 네. 잘 안 빠져요. 요럴 때 좀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빠지고 있는 두 종목, ISC, AD 테크놀로지라는 두 종목이 밀리면서 해지하는데 잘 안 밀린다라는 건 밀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반도체 내에서 강한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화면에 AD 테크놀로지도 나왔는데 이거 왜 얘기 안 AD 해주세요? 테크놀로지도 까지도? 네, 두 종목이 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막에 나와서 제가 말은 생략했는데 이거 이제 디자인 하우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TPU라는 것이 범 디자인 하우스잖아요. 에이직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좀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취향에 맞춰서 사실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또 궁금한 건 이 5개 중에 차장님이 조금 더 끌리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남겨둘까요? 반도체는 출발하면 사겠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아까 TPU 칩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금 이제 거래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매우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셀트리온은 솔직히 천천히. 조금 담아두기 편한 위치에 있지 않나? 예,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하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겠죠? 네. 좋습니다. 독수리 오행자 같은 5종목 한번 저희가 이렇게 라인대별로, 시간대별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침 또 자율주행의 키워드,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로봇 키워드 내에 같이 들어가는 종목들도 오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부터 종목 얘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